엄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희는 끝이에요. 아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한 통의 전화로 70대 어머니의 평온하던 노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해서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재혼을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축하도 공감도 아닌 자식의 절교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어서 재혼,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재혼을 고민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선택 이후의 후회였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신호를 중심으로 실제 상담 사례와 법적 현실을 바탕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운 노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 상속 분쟁, 재산권 박탈, 그리고 병간호 책임 전가까지 한 번의 결정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남편 보내고 15년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어요. 이젠 나를 위한 사람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나요? 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쌓은 가족, 재산,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노년의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공통된 이야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 걸이라는 뼈아픈 후회,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일이라면서요. 그럼 노인이 된 우리는 동반자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 되묻습니다. 그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자녀와 평생의 관계를 끊어내도 괜찮으시겠어요?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후반, 70대 이후의 재혼은 더 이상 새 출발이 아니라 기존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셔서 늘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엄마와의 관계가 그 남자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혼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그동안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이자 자신의 인생에도 예고 없이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자식들만 보고 살아야 하죠?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는 건 자식도 아니고 나 혼자예요. 이제는 누구 손이라도 잡고 살고 싶은 마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었는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혼 사례에서 초반엔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상대가 혼인신고 이후 돌변하거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갈라서자고 먼저 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깨닫죠. 아, 이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있었구나. 노후 재혼은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설렘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출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날선 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결혼,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이 주도하는 충동적 감정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했을 때 내 자녀는, 내 형제는, 내 남은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전화 한 통. 엄마, 우리 이제 남이에요. 그 사람과 혼인신고하면 저는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갈 겁니다. 이 말을 들은 72세의 박모 여사는 그날 이후 핸드폰을 꺼두고 지냅니다. 손주 생일에도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정성껏 돌봐준 손자들과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재혼이라는 단어 하나로 끊어졌습니다. 재혼으로 인한 부모 자식 관계의 단절은 놀랍게도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이해하려 합니다. 혼자 외로우시니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가 언급될 때입니다. 엄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 괜찮은데 왜 굳이 신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왜 병원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집, 설마 그쪽한테 가는 건 아니죠? 이때부터 자식들의 입장은 급격히 바뀝니다. 경제적 두려움, 심리적 배신감, 그리고 가족의 균형이 깨지는 위기의식이 몰려오면서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우리 위해 희생해 온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 모임에 껴서 아빠처럼 행동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아빠를 아직 잊지 못했는데 엄마는 너무 빨리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서요. 부모 입장에선 난 그저 외로워서 사람 하나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라 말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기존의 가족 질서가 무너지고 내 부모가 누군가의 배우자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갈등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끊어진 연락은 수년간 이어지지 않으며 특히 재혼 상대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후에도 자녀들이 다시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엄마는 나보다, 가족보다 그 남자를 택했어요. 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주들과의 관계도 함께 끊긴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절연하게 되면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명절, 생일, 가족 모임, 그 모든 자리가 사라지고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 그냥 이름 모르는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손주 키울 땐 힘이 났는데 요즘은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그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주니까 덜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결국 더 큰 정서적 고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과의 평생 인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재혼을 하려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혼인신고를 포함한 법적 결합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결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노년 재혼에서 심각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속 분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바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단지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결혼하면 아버지 유산도 다 나눠야 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 집을 가져가죠?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한 예로 68세 여성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던 중 한 남성과 가까워졌고 몇 년 뒤 재혼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지 1년, 갑작스레 A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의 두 딸은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엄마의 재산이 그 남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놀랍게도 법적으로 A씨의 새 남편은 그녀의 법적 배우자이자 상속 1순위입니다. A씨 명의의 아파트, 예금, 심지어 남편이 생전에 넣어둔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녀들과 새 남편 사이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됩니다. 딸들은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줄 재산을 단 몇 년 알고 지낸 남자가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 또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산이 흘러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공동명의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해두었다면 법적 다툼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재혼 상대를 고소하며 돌아가신 부모를 속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때 혼인신고를 하셨을까? 왜 유언장 하나 남기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의 몫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재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었다면 왜 그 끝은 이렇게 싸움으로 번질까요? 그건 바로 재혼은 감정이지만 상속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정보다 혼인신고서 한 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후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이 질문을 꼭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자녀에게 어떤 법적 변화가 생길까? 그 답을 알고 정확히 대비하고 때로는 혼인 대신 동반자 계약이나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야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가족의 기억 속 당신은 사랑 많은 부모가 아니라 모든 걸 남에게 넘겨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원한 결말이 아닐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엔 자녀와의 갈등, 상속 문제, 그리고 때로는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다정함 뒤에 숨겨진 가짜 사랑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B씨는 부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혼자 지내다 공원에서 우연히 말을 걸어온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늘 정성껏 도시락을 싸오고 병원에 갈 땐 팔짱을 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점점 무르게 만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제가 병원 보호자도 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B씨는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모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가게가 합쳐졌으니 생활비도 같이 관리하자고, 이어 B씨 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자고 했고, 그가 거절하자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더는 간병 못해요. 우린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게 뭔가요? B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B씨가 건강이 악화되자 그녀는 아예 외박을 일삼고 심지어 병원에는 친척도 없다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로 노년 재혼 중 상당수가 상대방의 다정함을 믿고 모든 걸 내줬다가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가 끝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돌연 연락을 끊거나 심지어 재산을 빼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병원 보호자 문제를 핑계로 혼인신고 이유도 명예 이전이나 통장 공동관리 제한, 친자식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대우해달라는 요구,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뒤 법적 권한 확보, 그 후 서서히 무책임 무관심한 태도로 변모. 이때 가장 상처받는 건 당사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도 돈도 줬는데
결국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어느 73세 여성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해주고 병원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근데 그 사람 혼인신고하고 나니까 제 방에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고 제 자식 욕을 해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관계, 자녀, 인생 전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조건을 사랑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혼인신고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은 서류 없이도 오래갑니다. 가짜 사랑은 혼인신고 이후부터 변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 침대 앞에 몇 달만 서 있으면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돼요. 이 말은 71세 재혼 여성 C씨가 재혼한 남편의 간병을 2년째 해오며 남긴 한탄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누가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좋고 외출할 때 옷을 골라주는 것도 좋았죠.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고 간병의 현실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몸이 성치 않은 C씨는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버리며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딸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아플 때 옆에 있던 가족은 왜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 재혼에서 가장 간과되는 문제가 바로 이 간병 책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노인일 경우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한쪽에게 전적인 부담이 쏠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해두었다면 의료 동의, 보호자 결정, 간병 주체가 모두 배우자에게 집중되며 이는 곧 정서적 경제적 소모로 이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간병하는 사람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에 그 사람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식들은 멀리서 걱정만 할 뿐 아무도 오지 않으며 결국 나만 지쳐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작 그 사랑은 간병이 되며 시들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엔 책임, 원망, 피로만 남게 됩니다. 한 사례에서 간병하던 아내가 우울증과 체력 고갈로 먼저 쓰러졌고 그 뒤 두 사람 모두 요양병원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게 아니라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았어요. 물론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손을 잡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부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간병은 단순히 정으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의료적 지시, 체력, 경제력, 심지어 정서적 회복 탄력성까지 요구합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나는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만큼의 체력, 경제력, 정신력이 내게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이 사람은 과연 나를 돌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요양병원에 맡기고 떠날까? 사랑은 아름답지만 간병은 현실입니다. 노년의 재혼이 사랑으로 포장된 간병 계약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노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연 외로움입니다. 식탁에 나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순간, 창밖에 비가 내릴 때 누가 불러줄 이름 하나 없는 순간, 그게 너무 쓸쓸해서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감정 너무나 이해됩니다. 그 누구도 평생 혼자 견디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신호는 바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내린 재혼의 선택이 어떻게 더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에 재혼한 D씨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시장을 보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 사소한 말투, 과거를 건드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점점 말수가 줄고 식사 시간도 어색해지고 잠자리도 따로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D씨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예전 혼자 살던 때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재혼 부부들이 정서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방,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땐 갈등이 생기면 화해하고 풀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물러나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실망이 쌓이면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지고 존중보다 견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진짜 혼자가 되어갑니다.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졌다면 이제는 진짜로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섬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있으면 덜 외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관계라는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교감이고 존중이며 신뢰입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과 사는 내 모습이 낯선 사람과 묵은 방에서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 말에 웃지도 않고 내 기억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그냥 존재만 함께 있는 거죠. 그녀는 결국 혼인 2년 만에 이혼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냥 혼자 살 걸. 손주들이 집에 와 뛰어놀던 그 평범한 오후가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일이 오히려 가장 고립된 선택이 되어 돌아오는 걸 경험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 곁에서 내 마음이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노년의 외로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재혼이라는 도박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곁에 친구, 이웃, 자녀, 손주, 모양은 달라도 정을 나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외로움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이 결국 고작 몇 년 알고 지낸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장례식도 못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나 질투가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 가져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혹한 결과, 바로 재산권 이전의 실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그 한 장으로 인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상속 1순위, 건강보험 및 연금 수급자, 보호자 권한, 심지어 치매 시 의사결정권자까지 전부 새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이모 할아버지는 노후를 대비해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일부 분산해 두고 자신 명의로도 전세금, 연금,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과 정을 쌓게 되었고 그냥 외롭지 않게 같이 살자는 말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재혼 여성은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며 혼인신고를 독촉했고 이 씨는 어차피 자식들한테 다 줄 건데 뭘이라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 씨는 갑작스레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법적으로 유일한 보호자는 새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이 씨를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그 사이 이 씨 명의의 보험과 예금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자녀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었고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 씨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 씨가 사망한 후 전세금 일부, 사망보험금, 예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을 자녀들이 아닌 자신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은 분노했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재산 일부는 증빙 없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 권리 이전의 시작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드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 변호사들이 말합니다. 혼인신고 한 장이 불러오는 유산 분쟁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와 맞물려 극심한 가족 갈등과 소송으로 번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을 보호하려던 부모가 오히려 자녀와의 신뢰까지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혼자 결정했느냐? 왜 상의 한 번 없이 다 넘겼느냐? 아빠가 아니라 그 여자 편들 거면 우리는 관계 끝이다.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는 정서적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위험, 경제적 손실, 가족 해체라는 대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진짜 사랑이라면 혼인신고가 꼭 필요할까요? 보호자 권한이 필요하다면 사전 의료의향서나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재산은 유언장으로 명확하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함께 사는 부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정과 신뢰는 나누되 법적 위험은 피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은 좀 편해요. 근데 대체 그 편안함 하나 얻자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잃어야 했을까요? 70대 중반에 재혼한 남성희 씨는 이 말을 하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며 아내와 사별한 뒤 12년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손주들도 가끔 전화만 오가는 거리.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오던 여성과 가까워졌고 같이 늙어갈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외로움은 줄고 밥상이 따뜻해졌으며 이따금 나누는 대화가 인생에 남은 시간을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 쉽게 깨졌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여자, 솔직히 우리한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장가가고 시집갔으니 아빠도 이제 내 삶 좀 찾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그 말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결국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은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았고 명절에 오가던 연락도 사라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는 재혼했다는 이유로 불편한 눈빛과 반응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내 가족도, 내 혈육도, 내 사람들도 조용히 떠나버렸구나. 사랑 하나는 얻었지만 가족과의 끈, 자녀들과의 대화, 형제 간의 정, 이웃의 존중, 그 모든 걸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 응급실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슴 통증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모든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치료 결정도 지연됐으며 자녀들은 끝내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아무도 곁에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얻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걸 지키진 못했어요. 그 말은 결코 허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건 단지 재산이나 자식의 인사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삶의 질서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선택은 내 주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재혼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될까?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모든 현실을 알고도 결국 혼자보다 낫겠지 하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 바로 자신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실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고 함께하려 했던 관계가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노년의 어느 날 재혼을 택한 이는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고 자녀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며 그의 곁엔 법적 보호자인 새 아내만 남아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그녀의 몫이 되었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으며 아파트도 예금도 그녀의 손에 넘어갔고 몇 달 뒤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한 장으로 병원, 금융, 요양시설까지 모든 결정권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이 펼쳐질 수 있고 주변과의 관계 단절이 시작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형제, 친구, 이웃과도 멀어지고 명절에도 혼자 남겨진 어르신의 눈물은 재혼이 가져온 사회적 고립의 그림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형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재혼 이후 배우자의 부채나 연대보증, 생활비 분담 문제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연금이 줄고 보험 수익자가 바뀌며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말 한마디로 시작된 다툼은 반복되며 결국 서로 갑방을 쓰는 형식적 동거로 전락합니다. 자녀는 분노하고 관계는 끊기며 병원에 누운 부모를 더는 찾지 않습니다. 손주와의 마지막 추억도 사라지고 재혼 상대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집안엔 사진 몇 장과 쓸쓸한 메모만이 남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시하고 선택했던 재혼, 그 끝에 남는 건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삶을 무너뜨렸다는 자괴감입니다. 유언장도 없이 재산은 얽히고 감정은 갈라지고 장례조차 가족 없이 치러지는 마지막 순간. 하지만 이 영상이 묻습니다. 정말 재혼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일까?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꼭 그 사람이어야만 채워지는 걸까? 혼인신고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 자녀와의 관계, 평생의 신뢰, 남은 인생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삶을 지키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진짜 신호입니다.